한동훈은 본인의 이런 행동이 윤석열을 공경에 빠뜨린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그렇다고 윤석열이 정상적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도 사고를 또 치고 있거든요. 한동훈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직접 설명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정치적 행보를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동훈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아 법안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민청 설립법안 제출을 끝으로 장관직을 떠나 정치권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라 정세가 엉망이고 각 정부 부처 장관들의 직무유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은 이미 이민청 설립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력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될 이민청 설립과 함께 법무부는 종합적인 이민, 외국인 인재 유치 전략을 연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외국인 이민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계속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소신을 강조했고 최근에는 관련 현장 행보도 펼쳤는데요. 대놓고 이뤄지는 정치적 행보가 윤석열한테 플러스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세금 낭비로 비판을 받고 있던 가운데 또 오찬을 즐겨서 논란입니다. 이번에도 오찬 참석자들은 김기현과 윤재옥을 비롯한 국힘의 무능한 지도부들 뿐이었는데요.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2시간 동안 오찬을 하고 당과 대통령실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번에도 국민들과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가 아닌 본인 말에 토를 달지 않는 오른팔 나팔수들과만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밖에는 안 됩니다. 특히 혁신위원회와 김기현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김기현 체제에 윤석열이 대놓고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낮 12시 2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 간에 비공개 오찬 회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언제쯤 당신들이 그렇게나 운운하는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당에서는 김 대표를 포함해 윤재옥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과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지난달 30일 새로 임명된 한호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도 야당 지도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윤석열 본인 말에는 무조건 따르기만 하는 이들만 모아놓고 즐긴 오찬인데 민생 관련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을까요? 윤석열이 김기현 지도부와 만난 것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인 10월 18일 오찬 뒤 한 달 반 만이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가덕도 신공항, 북한 개발 등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도대체 이런 의미 없는 혈세 오찬을 언제까지 봐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김기현은 혁신위원회의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혁신위는 오는 7일 이 안건을 최고위원회에 상정 요청을 하겠다고 공언했고요. 혁신위 안에서는 김기현 지도부가 안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혁신위를 조기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이 굳이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김기현 지도부를 용산으로 불러 2시간가량의 오찬을 했다는 것은 김기현한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김기현은 지난달 의정부고회에서 어떤 데는 만나면 한 3시간씩 얘기한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프리토킹한다며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가진 장점이 참 많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데는 하루에 3-4번씩 전화도 한다며 복잡하게 돌려서 설명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하고 매우 소탈한 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이뇨한 혁신위원장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나왔던 발언인데요. 윤석열과 본인의 친분을 강조해왔었는데 결국 인 혁신위원장을 향해 보란 듯 김기현이 주장한 윤석열과의 친분 증명을 위한 자리가 된 겁니다. 이런 사적인 목적에 국민 혈세를 썼다는 게 얼마나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김기현 지도부 유지가 윤석열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이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바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오찬 뒤에 김기현의 태도도 가관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혁신위 관련 물음에 당은 계속 혁신에 가야 한다고 짧게 답하더니 오찬 뒤에는 2시간 이야기했으니 여러 얘기를 많이 했다. 몇 마디만 했겠느냐며
난 힘 빠진 적이 없는데 김기현이 힘 빠져 보였느냐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여러분은 직접 윤 대통령을 못 만나지만 난 직접 만나서 서너 시간 얘기하고 하루에 서너 번씩 통화한다. 내가 겪어본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 중에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기현이 인혁심위원장을 저격해 발언한 내용과 똑같죠? 여러 얘기를 했다더니 무슨 윤석열과 본인이 얼마나 친한지 이따위 자랑이나 하고 앉아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나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다더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도록 도우지는 못할 망정 나라 꼴을 더 험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참 대단합니다. 본인이 무능하다는 걸 대놓고 어필하는 것도 모자라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미 이 정부는 공정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김건희나 윤석열 관련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하명 수사 혐의가 인정된 가운데 검찰이 윗선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의 재수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대비됩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1심 판결 이후 서울고검에 재수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는 판결문, 증인 신문조서 등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필요할 경우 수사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과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검은 서울고검에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 같은 지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2020년 1월 기소 당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 판결에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기소 내용은 문해주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차례로 보고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어 백 전 비서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업무를 하는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 관련 첩보를 전달하는 구조인데요. 첩보를 생산한 행정관과 전달, 하달한 사람은 모두 선거 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중간에 있는 이 전 비서관은 역할이 모호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불공평한 잣대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개각 내용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조만간 추가로 있을 개각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이 바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데 이 자리에 윤석열의 측근인 검찰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거든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다리를 지키겠다는 본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사실상 대통령실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검토된 겁니다. 또 검사냐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는 이유죠. 게다가 그는 권익위원장 취임 직후에도 논란이 있었던 인물 중 하나인데 이 정도면 논란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인사를 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당시 KBS 남영진 이사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권익위가 언론장악에 동원됐다는 비판도 받았던 바 있습니다. 한편 국힘은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가짜뉴스 대응이라는 방통위 업무를 위해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방통위원 임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KBS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부는 언제까지 눈과 귀를 닫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과오가 사라집니까? 국민들은 여전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